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 텐데요. 역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줄서기 계속 있죠? 이걸 없애려면 이제는요, 창의적인 발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어제도 사실 마스크 줄서기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줄서기 그리고 허탕. 줄을 섰습니다만 못 구하신 분들 많습니다. 1740만 장을 공급해도 마스크 갈증은 여전하다. 엄청난 숫자로 공급한 거예요. 지금 공공 공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대란입니다. 줄 서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줄 서다가 걸리겠다는 얘기까지 하세요. 지금요. 오죽 답답하면. 자, 마스크 우체국에 풀린 날 헛걸음. 농협은 오전 10시 대기번호 끝 분통. 이게 무슨 소린가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농협은 마스크 판매 시간을 오후 2시로 일괄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선 마트에서는요. 시민들 불안하니까 아침부터 나오는 겁니다. 줄 섭니다. 줄을 섰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하나로마트 신촌점은 오전 10시가 채 되기 전에 220명 대기번호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2시로만 생각했던 분들은 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런 일들이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내용 여기 보겠습니다. 서울 우체국에선 왜 안 파냐? 뭐 이런 항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제도 좀 혼란이 있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문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국민들께서 체감할 만큼 안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스크의 보급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그런 것이 지금 마스크 하나도 제대로 공급을 못하느냐는 국민들의 질책이 따갑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구매할 수 있다는 이런 안심을 시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공급 물량 갖고는 모든 국민이 하루에 한 개씩 바꿔 쓰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도 보통 두 개 가지고 일주일을 사용합니다. 집에 있을 땐 사용을 안 하고 하루에 보통 3일씩 쓰는데 아직은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굉장히 주목을 받죠. 사흘 정도 써도 괜찮다. 본인은 뭐 일주일에 2개 가지고 일주일 쓴다. 전병률 교수님, 이거 의학적으로 봤을 때 괜찮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병원이라든지 그런 다중이 모인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쓰고 이제 버려야 됩니다. 혹시나 거기에 또 바이러스가 이제 오염이 될 수 있으니.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집에서 출근해가지고 직장 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온다. 그냥 잠깐만. 사실 이제 마스크에 그 바이러스가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 풀러가지고 걸어놓고 그리고 이제 마른 다음에 다음날 이렇게 착용을 해도 한 2, 3일은 가능한데 문제는 그 마스크에 있는 필터. 그 필터가 손상이 되면은 이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기능을. 필터라 그러면은 입과 정면으로 앞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가 이제 그 부분이 손상을 받으면은 또 젖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러스 입자를 쉽게 말하면 걸러주지 못합니다. 습기 같은 것 때문에 좀 축축해지거나 이러면 안 좋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제 바로 손상이 되는 겁니다, 필터가. 그런 경우는 과감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좀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상황을 잘 보고요. 자, 지금 마스크 여전히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마스크 사각지대 없도록 차라리 주민센터에서 배급을 해라. 이게 나을 수도 있다. 공공에서 확보한 거니까 주민센터로 보내서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공적 판매를 해라. 마트, 편의점이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곳인데 여기는 왜 없는가 이런 지적이고요. 온라인 마켓에서 팔 때는 가격 상한제를 해라. 비싸게 못 팔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판매 시간을 통일해라. 왜냐하면 판매처가 제각각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사는 분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전국적으로 판매 시간을 정해라. 몇 시부터 몇 시부터 판다. 그리고 사재기를 막자. 그리고 생산 충분한지 원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보자. 뭐 이런 얘기까지 제안으로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가 있는데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한 듯합니다. 보시죠. 마스크 찾아 산만리인데 부산 기장군은
107만 가구 직배송을 했답니다. 군에서요. 170만 개를 미리 확보했습니다. 아, 여기는 성견지명이 있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가구당 15개씩 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제군은 주민 21만 명에게 각각 5매씩, 5개씩 전달했다. 기장군, 여기 뭔가 미리 좀 내다본 건가요? 굉장히 좀 주목이 끄는 기사입니다. 윤영권 대표님, 네. 마스크 이제는 좀 뭔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지금. 네, 기장군 저 군수 저 다시 봤어요. 저렇게 미리 준비해서 대비하는 사람. 예. 근데 저 더불어민주당의 그 이해찬 대표 나는 3일씩 쓴다. 예. 말은 뭐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저도 두 개 갖고 일주일 쓰거든요. 예. 그렇게 하나는 말리고 하나는 쓰고 그러는데 예. 이해찬 대표가 그 말 할 자격이 됩니까? 자기는 저 관용차 뒷자리에 앉아서 다니고 예. 사무실 넓은 데서 앉으니까 괜찮죠. 예. 대중교통 이용하고 시내를 다니는 사람들 좀 생각이라도 해봤나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있는데 예. 여당 집권당 대표는 그런 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말 마스크 때문에 예. 정말 국민들한테 엎드려서 석고 대지하고 싶다. 예. 이 얘기 해야죠. 진짜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났어요. 저도 화 잘 안 내는 성격인데 예. 요즘에는 마스크 때문에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어제도 집에서 몇 시간 줄 서다가 예. 행복한 백화점이 아니라 예. 열받는 백화점이 됐어요. 몇 시간 서도 못 사고 오고 우체국 갔더니 읍면 우체국만 팔고 서울에는 우체국은 안 된대요. 그렇답니다. 또 하나로마트도 없고 동네 약국 가서 예. 방한 마스크를 사왔더라고요. 그 방한 마스크를 3월 달에 쓰다가 입에 땀띠 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정도로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산 단계, 유통 단계인데 이거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마스크가 하루에 1,000만 개가 생산이 안 돼요. 예. 근데 국민은 5천만이잖아요. 예.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할 수밖에 매일 없습니다. 갈아끼라는데 부족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통 단계에서 예. 주민센터나 이쪽에서 우리 주민등록번호나 다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 약을 제조하고 하듯이 판매를 하는 것처럼. 그렇죠. 지금 이게 가수요가 묻은 거 부족하니까 이게 그럴 수 아파트 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집이 살 데가 없은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자꾸 가수요가 일어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의학 그런 체계가 잘 돼 있어서 금방 거기다가 마스크를 약간 약품처럼 취급하면 될 것 같은데요.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알 수 있고 예. 통반장 통해서 나눠줘도 되고 예. 주민센터 뭐 하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약국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문 닫는 데가 많잖아요. 동네 편의점 예. 24시간 하잖아요, 시골에도. 그럴 정도로 좀 유통망, 생산망 처음부터 좀 재검토해줘라.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고요. 구상들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어제 드라이브 스루로 채취해서 검사받다는 얘기 있죠?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검체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참 이런 속보도 다 들어오네요. 지금요 보니까요. 아무튼 이 속보가 들어와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참 많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또 외국에서는 좋은 평가도 분명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가 있습니다. 보시죠. 해외에서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투명 조치 호평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진자 숫자 일일이 빠르게 그리고 검사도 빠르게 하고 밝히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호평이에요. 그런데 이런 조치가 입국 제한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양날의 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투명해서 많이 알리고 잘 알리는 건 좋은데 다른 나라들 이거 보고 한국 위험하네 이렇게 느끼면서 입국 제한 조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랫부분 봐주세요. 독일 주간지 슈피겔 굉장히 유명한 주간지입니다. 지난달 29일 기사로서 한국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단호한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빠른 검진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검진 이걸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한다. 그리고 대단히 상세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거 높이 평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도요. 이 언론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미국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받습니다. 그러다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얘기하면서 선진화된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고 있다. 두 나라는 투명한 리더십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호평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온 결과가
양날의 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전병률 교수님, 네. 또 이렇게 되는군요, 상황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예. 우리가 너무 검사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너무 검사를. 네, 그 일본에 검사- 비하면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하루에 15,000건 검사를 해요. 예. 일본이 1,000건입니다. 미국이 500건을 합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검사의 우수성 또 이런 정확성, 신속성. 네, 예. 이런 것들은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알려졌는데 예. 저는 검사 물량이 늘다 보니까 결국은 환자가 많이 나온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또 환자가 있으니까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불가피한 상황이죠. 예. 그러나 어쨌든 우리 정부는 저런 면에서는 예. 그래도 다른 나라의 투명성이라는 부분, 또 신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은 뭐 수시로 통계가 바뀝니다. 거기는 뭐 기준을 수시로 바꿔서 네. 모르겠습니다. 사실 뭔지. 신뢰할 수가 없죠.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평가입니다. 외국의 평가가. 한국 정부가 투명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 세계의 의료진에게 바이러스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 한국에서 많이 검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뭔가 약간 어떤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투명성. 언제든 중요한 겁니다. 투명성은요.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이 있다. 이게 또 참 어떻게 되는지 또 고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요.